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입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2년 전 저는 말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술도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도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 시작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의학적 기적? 아닙니다. 제게 찾아온 기적은 그보다 훨씬 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삶의 고백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죽음 앞에서 삶을 다시 배운 한 사람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영입니다. 올해 55입니다. 2년 전 50세였던 그의 봄,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증상이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줄었고 피로감이 심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전 바빴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제 가게였죠. 손님들도 많았고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병원 갈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야지. 다음 달에 가야지. 미루고 미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카페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고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CT, MRI, 조직 검사. 일주일 동안 온갖 검사를 다 했습니다. 결과를 듣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4월 17일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진료실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사기입니다. 주변 장기로 이미 전이가 된 상태고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수술은 할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항암 치료를 해볼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얼마나?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순간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창밖의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 저 벚꽃을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웃으며 이야기하는 젊은이들. 모두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이 있었고 다음 주가 있었고 내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여의고 창백한 얼굴. 이게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 몰래 울었습니다. 베개를 얼굴에 대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하필 나야? 난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23세 결혼해서 30년을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하자 그때부터 제 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운영이 평생의 꿈이었거든요. 50살에 처음 카페를 열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3년 만에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세상이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구토가 심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으니까요.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정 어린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점점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는 남편이 대신 운영했습니다. 가끔 들르면 손님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많이 아프세요? 웃으며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지만 집에 와서는 또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더 안 좋아졌고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포기하지 마.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기적? 의사도 포기했는데. 기적 같은 건 없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지. 희망? 이미 끝난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어? 그날 밤 남편이 혼자 조용히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로할 힘도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병원 복도를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데 창밖으로 해가 비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아, 햇빛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연하게 여겼을 햇빛이 그날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햇빛을 쬐었습니다. 그때 옆에 어떤 할머니가 앉으셨습니다. 같은 환자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날씨 참 좋죠?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좋네요. 며칠 전엔 비가 와서 못 나왔거든요. 오늘은 꼭 나와야겠다 싶었어요. 할머니는 햇빛을 즐기듯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아프세요? 폐암 사기예요.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눈을 뜨고 저를 보셨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죠. 근데 이제는 달라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졌어요. 이 햇빛도 저 새소리도 다 선물 같아요. 선물요? 네. 오늘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는 게 선물이에요. 내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됐어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 전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죽음만 생각하며 원망하며 화내며 남은 시간을 절망 속에서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남편이 아침밥을 차려주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딸이 전화하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에. 작은 것들이 전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남편의 손,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길.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카페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래된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그래요? 네,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이세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여위고 창백했습니다. 머리카락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죠.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나 좀 변했어요. 이제는 죽음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뭐라고?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늘 표현 못했는데 이제는 매일 말할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거창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바닷가 산책하기, 아이들에게 편지 쓰기, 엄마 산소 가기, 친구들에게 고마움 전하기, 매일 일기 쓰기.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남편과 동해 바다에 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행복하라고. 엄마 산소에 가서 오랜 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들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그날의 감사한 일들을. 오늘 아침 햇살이 아름다웠다. 남편이 내가 좋아하는 죽을 끓여줬다. 딸이 전화해서 웃었다. 카페 단골 손님이 꽃을 가져왔다.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제 하루를 채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말한 시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물론 몸은 좋지 않았습니다. 암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통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암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네요. 오히려 조금 줄었어요. 뭐라고요? 기적적으로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완치는 아니지만.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기적? 맞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암이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죽음 앞에서 삶을 다시 배운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암 선고를 받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여전히 말기 암 환자입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기쁩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게 행복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감사합니다. 카페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몸이 괜찮은 날엔 직접 나가기도 합니다. 손님들이 말합니다. 사장님, 전보다 더 밝아 보이세요. 그렇죠? 전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암 환자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고. 하지만 정말입니다. 암 선고를 받기 전 건강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불안했고 더 많은 것을 원했고 작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행복합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이고 작은 것들이 기적이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암 선고를 받던 그날 제게 찾아온 기적. 그것은 의학적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다시 보게 된 것,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된 것,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선고받고 나서야 진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 떴을 때 감사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며 행복했습니까? 따뜻한 밥을 먹으며 축복받았다고 느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일이 올 거라고, 다음 주가 있을 거라고, 내년이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모두 기적입니다. 저는 암 선고를 받고 나서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선고를 받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해요 라고 말하세요. 작은 것들을 눈여겨보세요. 햇빛, 바람, 새소리, 꽃향기. 그것들이 모두 기적입니다. 선물입니다. 내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음에, 나중에라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우리 곁에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비로소 삶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지금 삶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암 선고를 받던 날 제게 찾아온 기적. 그것은 의학적 기적이 아니라 삶을 다시 보게 된 마음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암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기적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끼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의 고백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